혹시 머리 위에 옥수수 바구니를 손 하나 안 대고 균형 있게 올리고 걷는 여성을 본 적이 있나요? 짧은 반바지를 입으면 문화적 논란이 일고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 않나요? 여기 잠비아가 있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고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가득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 광산이 있는 나라죠.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 잔의 맥주가 단 1달러에 팔리고 저렴한 생활비 덕분에 예산을 아끼려는 여행자들에게도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이 매혹적인 나라의 숨은 보석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곧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잠비아는 엄청난 자연자원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메랄드 광산은 그 자원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구리벨트 지역에 위치한 카겜. 에메랄드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이 광산은 지속 가능한 채굴을 선도하는 기업인 젠필드가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에메랄드는 양뿐만 아니라 그 품질로도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광산들이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카겜은 밝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이 광산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교,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메랄드는 잠비아의 자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땅 밑에는 수십 년간 경제를 지탱해온 다양한 광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리벨트 지역은 구리 자원으로 유명하며 구리는 잠비아 수출 수익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리 외에도 코발트, 금, 아연, 납 등 다양한 자원들이 잠비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나라의 문화적 보석, 잠비아 여성들이 머리에 물건을 균형 있게 올리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통은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예술적 요소입니다. 잠비아의 농촌 마을의 붉은 흙길이나 루사카의 분주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탁월한 균형 감각으로 머리에 온갖 물건을 실고 걷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리에 올리는 것은 명품 핸드백이나 화려한 여행 가방이 아닙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금빛 옥수수, 신선한 채소, 다채로운 수공예품 등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여성들은 머리 위에 물건을 올리기 위해 전통적인 스카프를 감싸고 그로 인해 부담을 덜고 손은 자유롭게 사용하여 물건을 정리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이 전통은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된 균형의 춤처럼 아름다우며 자원의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미국과 같은 외국인들에게 이 모습은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예를 들어 클래식한 지프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비아 여성들에게는 이 전통이 단순한 실용적 행동을 넘어 그들의 공동체의 자부심과 유산을 지키는 중요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들의 눈빛과 결단력 있는 발걸음은 희망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머리에 물건을 올려본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어땠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반바지가 얼마나 짧아야 할까요? 잠비아에서는 이 질문이 단순한 패션 논쟁이 아니라 전통의 뿌리를 둔 문화적 논의입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반바지나 스커트를 입고 싶어도 특히 벤바 부족 등 전통적인 공동체에서는 여성들이 너무 짧은 반바지를 입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반바지가 6인치약 15cm보다 짧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외국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벤바족과 다른 전통 부족들에게는 겸손이 여성의 미덕과 존엄성을 나타낸다고 여깁니다. 이 규칙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주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를 어기면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의 정도는 지역마다 다르며 때로는 공동체 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규칙이 잠비아 전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루사카나, 리빙스톤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현대화와 글로벌 패션의 영향으로 이 규칙이 좀 더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 지역과 전통적인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이 주제는 잠비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규칙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믿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구시대적인 제한으로 보고 여성들이 판단을 받기 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의 부름을 가장 불편한 순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잠비아에서는 교회에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 채널이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했죠. 잠비아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교회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 경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그 청결과 성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전통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행동이 예배를 방해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비아의 교회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 화장실을 외부에서 이용하거나 일부 교회에서는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제공하거나 의식 중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따르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영적인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긴 예배 중에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역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잠비아에서 신앙과 문화적 규범이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비아에서 젊은 여성들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벤바, 룬다, 로지 부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전통이 바로 쿠묵쿠묵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성인식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여정입니다. 쿠묵 의식은 소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이 기간 동안 젊은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분리되어 특별한 공간에서 집중적인 학습을 받습니다. 연장자 여성들의 지도 아래 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필요한 기술과 가치를 배웁니다. 이 훈련은 가사 관리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 관계, 갈등 해결에 관한 중요한 지식도 포함됩니다. 특히 상호 존중과 조화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연장자들은 자녀를 돌보는 법과 가정을 유지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기 존중과 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쿠묵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발전시킬 방법을 배우며 가족과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쿠묵 의식을 마친 후 젊은 여성들은 성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종종 그들의 전환을 기념하는 공동체 모임이 열립니다. 이제 그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관리하는 기술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정체성과 목적을 지닌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잠비아가 왜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인정받는지, 그리고 그 따뜻한 환대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행자들에게 안전은 중요한 문제인데 잠비아는 평화와 환대의 상징으로 돋보입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한 신성한 공간에 대한 존중과 전통을 고려할 때 잠비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목적지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잠비아를 이렇게 환영하는 나라로 만든 요소는 무엇일까요? 잠비아의 안전성. 평판의 핵심은 정치적 안정성과 깊이 뿌리박힌 예의와 공동체 조화의 문화입니다. 잠비아의 국가 슬로건인 하나의 잠비아. 하나의 나라는 단합과 이해를 중시하는 이 나라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잠비아의 범죄율은 인근 국가들에 비해 낮습니다. 물론 여행자는 도심 지역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하지만 잠비아의 환대와 따뜻한 문화는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영국에서 온 한 방문자는 잠비아 사람들을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며 현지인들이 그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일화를 전했습니다. 2023년 글로벌 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상위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는 잠비아가 레저 여행과 모험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립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던 나라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비아가 은퇴자와 여행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알맞은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잠비아의 생활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활기찬 삶을 즐기면서도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잠비아의 안전하고 따뜻한 환대가 매력적이라면 그 경제적인 생활비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자나 예산을 고려한 여행자들에게 잠비아는 낮은 비용과 풍성한 문화적 경험이 어우러진 완벽한 장소입니다. 먼저 주거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에서 1베드룸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월 약 400달러 정도가 들며 교외 지역에서는 약 250달러로 더 저렴한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도, 정의 등 공과금은 월 약 100달러가 추가되며 인터넷 비용은 약 120달러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식사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합니다. 현지 식당에서 한 끼를 먹으면 대체로 6달러 정도이며 한 사람의 월간 장보기 비용은 쌀, 닭고기, 신선한 채소 등을 포함하여 약 240달러 정도입니다. 맥주 한 잔은 단돈 1달러로 아주 저렴합니다. 교통비도 예산 친화적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번의 승체 약 5달러가 들며 월 정기권은 약 39달러입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첫 1마일에 약 7달러로 루사카를 돌아다니거나 교외로 여행하는 데 부담이 적습니다. 여가와 피트니스 또한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30달러에서 50달러 사이로 쉽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월간 생활비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약 8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로 낮은 생활비와 안전한 환경,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잠비아는 모험과 평화가 조화로운 나라입니다. 잠비아를 여행하면서 음식을 빼놓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들의 음식은 한 번 맛보면 계속 먹고 싶어질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잠비아 요리의 중심에는 네시마님샤가 있습니다. 이는 두꺼운 옥수수 죽으로 잠비아 요리에서 기본이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지만 깊은 만족감을 주는 에네시마는 채소 스튜, 고기, 생선과 함께 제공됩니다. 엔시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잠비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는 음식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고 먹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더 독특한 음식을 원한다면 이 피사씨는 꼭 먹어봐야 할 요리입니다. 이 크리미한 스튜는 시금치와 땅콩 소스를 주재료로 하며 호박이나 고구마 잎이 더해져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또 다른 인기 요리는 카펜타로, 작은 건조된 정어리를 튀겨서 바삭하게 만든 음식으로 한 입에 강렬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비아의 음식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리 음식도 매우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그중 하나인 찬다 또는 아프리카 푸딩은 난초뿌리와 땅콩을 주재료로 만든 케이크 같은 음식으로 고소하면서도 약간 짭짤한 맛이 특징입니다. 간단한 간식으로는 구운 옥수수, 구운 고기 꼬치, 비툼부아라는 튀긴 도우볼도 자주 보입니다. 이는 도넛과 비슷하지만 잠비아식 변형이 가미된 맛입니다. 이 중 어떤 음식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교육, 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잠비아의 발전적인 비전과 국민을 향한 헌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잠비아의 기술 분야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스마트 잠비아와 같은 혁신적인 정부 프로젝트가 디지털 연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지어 외딴 지역까지 필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잠비아의 모바일 전화와 인터넷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처음으로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잠비아 사람들에게 성장과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초등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로 이 정책은 특히 농촌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학습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없앴기 때문에 잠비아는 다음 세대에게 성공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적인 교육 접근 방식은 모든 어린이가 배울 기회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나라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잠비아는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리바 협곡 하부 수력발전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잠비아의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수력발전은 잠비아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 지속 가능성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청정에너지는 잠비아 전역의 전력망을 강화하며 농촌 지역에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발전을 위한 여정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잠비아의 경제활동과 문화가 활발히 흐르는 루사카 시티마켓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잠비아의 진정한 삶의 리듬을 경험하고 싶다면 루사카 시티마켓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 넓은 시장은 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순한 쇼핑 목적지 이상으로 잠비아의 문화, 전통, 그리고 일상을 보여주는 생동감 넘치는 장소입니다. 시장에서는 신선한 농산물, 다채로운 채소와 열대 과일, 갓 도살된 고기와 생선 등 다양한 볼거리와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상용품이 필요하다면 의류와 신발부터 가정용품까지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외치는 소리와 고객들이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이 어우러져 루사카의 활기찬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사카 시티마켓은 실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음식 애호가들에게도 천국입니다. 시장 곳곳에는 전통적인 잠비아 거리 음식이 가득하며 바삭한 튀김, 맛있는 네시마 요리, 구운 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요일 마켓은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수공예품들이 많습니다. 정교한 나무 조각, 수제 액세서리, 전통적인 천 가방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예술적 그림과 다른 수공예품들이 잠비아 장인들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줍니다. 루사카 시티마켓은 잠비아 삶의 다양한 면모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현대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루사카 시티마켓의 활기찬 분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폭포 중 하나로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을 가로지르며 모시오에 투냐라는 현지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 이름은 천둥치는 영이라는 뜻으로 그 위력을 잘 보여줍니다. 잠비아의 잠베지 강이 평온하게 흐르다가 빅토리아 폭포에서 400피트 이상의 깊이를 가진 협곡으로 급격히 떨어지며 폭포의 너비는 1마일 이상에 달합니다. 우기에는 물이 대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물 한 개가 하늘로 솟구쳐 무지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폭포의 특별한 점은 그 강력한 자연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줄기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협곡을 가득 채우며 방문객들에게 그 거대한 자연의 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방문객들은 악마의 풀풀이라고 불리는 자연적인 무한대 풀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인근 하이킹 코스를 탐험하거나 헬리콥터 비행을 통해 폭포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 짐바브웨 측에서 화려한 급류 래프팅을 즐길 수 있어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단순히 크기와 아름다움을 넘어 자연의 고대적인 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모시오아투냐 국립공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야생동물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잠비아의 놀라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자, 코끼리, 표범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려면 잠비아가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프리카 빅5 사자, 코끼리, 표범, 콧불소, 케이프 버팔로를 보고 싶은 여행 목록이 있다면 잠비아는 그 리스트에서 꼭 방문해야 할 나라입니다. 이 거대한 동물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남루안과 국립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동부 잠비에 위치하며 9,40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달하는 넓이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자연 애호가와 야생동물 팬들에게 완벽한 낙원입니다. 다양한 생태계 덕분에 60여 종의 포유류, 400여 종의 조류, 수많은 파충류와 양서류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빅5가 자연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합니다. 남루안과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한 사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생 속에 직접 발을 들여놓은 듯한 모험이자 경험입니다. 방문객들은 지프 사파리,
가이드 동행 도보 투어 또는 루안과 강을 따라 카누를 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은 고유한 관점에서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사자가 그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나 강둑에서 풀을 뜯는 코끼리, 나무 사이로 은밀하게 움직이는 표범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의 자연미와 생물 다양성 덕분에 모든 순간이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남루안과만이 잠비아의 모든 야생 동물 보호구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비아에는 카푸에 국립공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공원 중 하나인 카푸에와 하이킹이나 카누를 통해 코끼리, 하마, 악어와 가까워질 수 있는 저지 잠베지 국립공원 등 다른 유명한 보호구역들도 있습니다. 또한 루안과 벨리게임 관리구역은 보호된 환경에서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흥미진진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보호구역이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라는 점입니다. 항상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동물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도시가 돋보이는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루사카는 잠비아의 활기찬 중심지로 유럽의 현대적인 건축과 아프리카 전통이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도시의 매력은 잠비아가 어떻게 발전을 이루어가면서도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루사카의 중심에는 잠비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F&B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트파크 몰, 아케이드 몰 같은 번화한 쇼핑센터는 잠비아의 도시화된 변화를 보여주며 고급 상점과 활기찬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도심을 벗어나면 루사카는 더 평화로운 면모를 드러냅니다. 나무가 늘어선 거리와 조용한 주택가들이 도시의 북적이는 분위기와는 다른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문다완과 환경공원이 꼭 가볼 만한 장소입니다. 이 보호구역에서는 사자, 기린, 영양 등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환경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루사카는 또한 잠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도시입니다. 루사카 국립박물관은 잠비아의 식민지 시대에서 독립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유물과 이야기들을 전시하며 이 나라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루사카는 모두에게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번화한 시장을 탐험하거나 고요한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이 도시의 풍부한 역사를 안커버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잠비아의 전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쿠엄보카 축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프리카에서 몇 안 되는 축제 중 하나가 바로 잠비아의 쿠엄보카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역사와 전통이 깊이 배어있는 화려한 문화 행사로 잠비아 서부 바로체 저습지대의 로지족이 매년 열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공동체 정신, 문화적 자부심, 그리고 영적인 연결을 보여주는 장관을 이루는 행사입니다. 쿠엄보카는 로지어로 물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로 로지 왕인 리퉁가와 그의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잠기던 평원을 떠나 더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전통은 왕 레와니카의 재위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왕은 비슷한 이동을 이끌며 주민들과 함께 우기 동안 자연의 도전에 맞섰습니다. 쿠엄보카 축제의 핵심은 자연의 도전에 맞서 싸우며 공동체의 단합과 지도력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장대한 강을 건너는 여정입니다. 리퉁가는 날리콴다라는 왕실 바지선에 탑승하며 바지선에는 코끼리 모양이 장식되어 있어 권위와 힘의 상징이 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노 젓는 사람들이 미오마 드럼의 리듬에 맞춰 협동하며 주변에는 현지인들이 타고 있는 화려한 보트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웁니다. 쿠엄보카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이 축제는 또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장로들과 제사장이 강의신과 조상들에게 축복과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강을 건너는 여정을 넘어 축제는 감각을 자극하는 풍성한 문화적 향연을 제공합니다. 전통 음악과 춤, 화려한 시장, 지역 음식들이 결합되어 마치 카니발처럼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잠비아, 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독특한 문화의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며 거리에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떻게 7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하나의 단합된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잠비아. 이 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잠비아는 면적이 75만 제곱킬로미터로 미국 텍사스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10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전략적인 위치 덕분에 잠비아는 문화적인 교차로로서 다양한 전통과 언어, 역사들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2천만 명의 인구는 놀라운 문화적 다채로움을 대표하며 72개의 언어는 이 나라의 독특한 풍경을 만듭니다. 영어는 공식 언어로 행정, 교육, 미디어에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잠비아 사람들의 모국어는 아닙니다. 대신 일상생활과 교육에서 사용되는 주요 지역 언어는 벤바, 쿤다, 룬다, 로지, 냐냐, 그리고 통가 등 7개 주요 언어입니다. 이 언어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시 지역인 루사카에서는 영어와 냐냐가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되며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언어인 로지나 통가가 옛 방식과 관습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언어들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야기와 노래, 지혜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잠비아는 이 많은 언어 덕분에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 다양성은 또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다양한 그룹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영어는 여전히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아래에 댓글로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